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지만 연초 한국 증시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양지수 모두 반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힘이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도주 없는 증시에서 오늘은 AI 관련주로 수급이 쏠린 하루였죠. 네, 삼성전자의 첫 AI폰 갤럭시 S24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 실시간 통화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AI로 확 달라진 스마트폰이 등장해 AI 관련주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언어 데이터의 강점을 보유한 플리토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브리지텍 등 주요 종목들이 일제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주도주 부재 속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진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트럼프 is coming. 최근 2차 전지 업계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미국 대선이 꼽히고 있습니다. IRA 폐지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첫 경선 승리 소식에 2차 전지 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테슬라가 모델 Y의 판매 가격을 중국에서 인하한 지 일주일 만에 유럽 전역에서도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BYD, 폭스바겐까지 전기차 업계 톱4가 일제히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에 올해가 전기차 보급 대중화를 위한 중요한 관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흐름 어땠나요? 네, 모처럼 반등에 나섰던 2차 전지주가 오후 들어 탄력이 약화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상승했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이 결정된 LNF가 강보합권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은 5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돈이 되는 900조 원 시장,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주 들썩입니다. 미국의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가 올해 클라우드 시장이 작년보다 20% 성장해 900조 원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빅테크사들은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AI와 함께 주목받으며 수급이 쏠렸습니다. 더존 비즈온이 4분기 호실적 전망에 13% 급등했고요. KINX 등도 탄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스트소프트, 아이서포트 등도 일제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AI와 함께 급성장하며 주목받는 클라우드 관련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클라우드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홀딩스, 더존 비즈온,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 대중화 갈림길입니다. 테슬라를 시작으로 현대차와 폭스바겐 그리고 BYD까지 글로벌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가격 인하가 사실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마진은 축소되지만 수요 증가라던가 대중화 속도에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전기차 가격 인하 릴레이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2차 전지라던가 좀 업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좀 긴 호흡을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효과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네. 일단 저는 뭐 완성차, 셀, 소재 이렇게 좀 크게 나눠서 좀 접근을 해본다면 가격 인하의 영향은 완성차한테는 다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 셀 쪽은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이제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소재 쪽은 저는 뭐 중립보다 플러스 알파, 중립보다는 조금 좋은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진은 좀 축소가 되겠습니다만 뭐 신차에서 전기차 침투율 상승이 된다면 아무래도 완성차 업계들한테는 좋은 그런 플러스 요소, 멀티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가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셀 업체들은 아무래도 그 반대의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리튬 가격의 안정, 또 실적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저는 뭐 중립 이상의 그런 점수를 줘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2차 전지주가 반등에 나섰는데 사실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재는 좀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고 크게 좀 그 텐션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IRA 폐지를 앞세운 트럼프의 공세로 불확실성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본격적인 반등 랠리보다는 좀 박스권에 머문다라고 봐야 될까요? 2차 전지 섹터를 볼 때 트럼프 리스크를 제가 아마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 여름 정도에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드렸습니다. 분명 경선이 화두가 되고 가속화될수록 이런 2차 전지의 트럼프 리스크는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트럼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저는 트럼프 리스크는 충분히 2차 전지 IRA에 대한 실적 추정치 하락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2차 전지 섹터가 머물러 있는 이 섹터 부분을 박스권 하단 정도로 보고 있고요. 결국 박스권으로 머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 올해 마진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한 해입니다. 이미 23년 4분기 때부터 실적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마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코 매출액 성장을 무시할 수 없을 만한 섹터입니다. 대표적인 국내 LG엔솔을 경우로 본다라면 21년도에 매출액이 17조 원이었죠. 22년도에는 25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3년도에는 33조 원, 매년 10조 단위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38조, 그리고 내년에는 53조가 예상이 됩니다. 결국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확대는 필연적인 상황이고, 주가가 앞서가냐 뒤서가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2차 전지 섹터들이 과연 전저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21년, 22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걸 깨고 내려가기에는 매출액 증인폭이 너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먼저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박스권에 머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수준은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지금 반등에 나서긴 했지만 아직은 좀 불확실성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홀딩스 올려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두 분의 사인을 보니까 다 고사인을 켜주셨어요. 에코프로비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30만 원 반짝 넘어섰다가 좀 흘러내리면서 2.4%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팀장님께서는 에코프로비엠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좀 줬다 뺏는 느낌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 뭐 저는 아까 언급을 드린 대로 소재 쪽은 중립보다는 조금 더 좋은 쪽에 그런 눈높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눈높이를 굉장히 많이 낮춰놓은 상태죠.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다들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스탠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닥의 넘버원,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시장 이슈에 조금 휘둘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극재 수요의 속도가 저하되고 또 리튬 가격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약재가 있고 호재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모멘텀이 한 방향으로 쭉 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막대한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예측 가능치도 좀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립 이상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다음 달 7일에 실적 공시를 예고를 했는데 LNF의 어닝 쇼크를 지켜봤지만 이제 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매출 감소에 적자 전환이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뭐 아직 바닥은 아닐 것이다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는데 실적 정상화 과정을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지점장님? 네. LNF가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같은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 또한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정치를 발표했던 NH투자증권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373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고된 부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다만 에코프로 BM과 LNF의 차이점은 수직 결합을 얼마나 잘 했느냐, 마진 확보가 얼마나 잘 했느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에코프로 BM이 충분한 그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현재의 분기 실적이 과연 저점을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인데 저는 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LNF의 사례를 봤을 때도 굉장히 어느 쇼크를 발표하고 그때부터 주가가 바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시장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셀온이라는 현상이지 셀 온 더 뉴스, 셀 온 더 굿 뉴스의 줄임말인데요. 반대로 그 LNF 같은 경우에는 바이 온 더 배드 뉴스 현상이 나타났죠. 저는 에코프로 BM도 이런 바이 온 더 배드 뉴스, 바이 온 더 딥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이 이제 지난 12월에 삼성 SDA와 대규모 수주가 있었는데 전기차 성장 속도가 지금 좀 정체가 되고 또 리튬가가 하락하고 업황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추가 수주라던가 조금 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를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충분히 존재는 합니다. 이제 특히 좀 사이가 그동안 좀 좋지 않았었던 이제 LG 쪽하고 관계가 조금 개선되는 이제 이런 뉴스에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좀 생각 들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북미, 유럽 뭐 이런 배터리 메이커들이 이제 공장을 짓고 증설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재 확충의 속도를 확 내던 이제 그런 시기와 지금을 바로 이렇게 연결짓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셀 업체들의 가동률이 좀 굉장히 좀 줄어든 상태죠. 그렇게 된 만큼 P나 Q 둘 중에 하나만 약간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뉘앙스가 좀 풍겨진다면 아까 점장께서도 언급을 주셨듯이 바닥은 이제 악재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상황이 우리가 좀 바닥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 약간 그런 국면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올해 소재 업체들한테는 네. 중립 이상의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이제 뷰를 보면은 박스권 하단으로 지금 좀 보고 계시고 소재업체 이제 좋은 점수를 주고 계시는데 혹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탄력 있는 그 회복성을 원한다고 하면 에코프로 BM을 계속해서 들고 가는 편이 나을지 아니면 좀 포트를 바꿔보는 편이 나을지 이건 지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들고 가는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은 뭐냐면 에코프로 BM이 형이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동생인데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코스피에 바로 직상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형인 에코프로 BM은 아직 코스닥에 머물러 있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형 또한 동생을 따라서 코스피로 이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직 LNF에 비해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기대감과 플러스 알파적인 수급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이 2차 전지 섹터에서 언더퍼폼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가면 결국에는 에코프로 BM도 그만큼 또는 더 강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포스코홀딩스로 넘어가겠습니다. 5일 만에 나온 반가운 반등이긴 한데 역시나 장 초반에 조금 더 강했고요. 0.7%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는데 지점장님께 먼저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의견 여쭤볼까요? 좋은 부분보다는 나쁜 부분이 최대치를 지나간다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저는 전저점 이탈 가능성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피 내에 국내 시장 내의 전저점 이탈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분명 저점 분할 매수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계 내에서는 사실 그 차별화된 내재화로 줄곧 이제 좀 좋은 평가를 줘야 된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주가가 지금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업인 철강 업황의 부진도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펀더멘탈 정상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모멘텀 어떤 거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경기 민감 최일선 소재 기업을 지금처럼 경기 우려가 있을 때 뭐 최우선의
그런 매매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펀더멘탈이 급속도로 좋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는 역시 이제 만성적인 그런 과잉 철강 생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제 중국의 경기가 안 그래도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뭐 몇 개월 지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뚝딱 뭐 중국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포스코홀딩스를 올해는 좀 박스권으로 좀 시각을 좀 낮춰놓고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치가 있고 동시에 경기 부양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미국의 대선 등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하반기 정도부터는 다소간의 좀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놓여 있을 수 있겠고요. 주가는 조금 선행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3분기부터는 그래도 좀 박스권 하단을 좀 넘어서서 상방으로 올라가려는 이제 그런 주가 개선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리가 개선되는 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셨고 지금 업황 분위기는 좀 좋지는 않지만 포스코는 외화채 발행 작업에서 흥행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나요? 네. 포스코홀딩스의 부채 비율이 70% 언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화채에 대해서 뭐 금리의 문제이지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포스코도 충분히 이제 향후 캐파 증설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그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철강의 업황이 안 좋아서 철강의 사이즈, 매출 규모가 작아진다라면 아이러니하게도 2차 전지의 매출 비중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2차 전지의 매출 비중 확대는 추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외화채 발행으로 인해서 캐파 증설 그리고 2차 전지 이 매출 비중의 확대는 분명 동사의 그 밸류에이션 또한 하단으로 작용해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방 산업도 그렇고 사실 뭐 투자 심리도 그렇고 뭐 이렇다 보니까는 포스코홀딩스의 차트도 조금 아래를 보고 있고 그래서 혹시 40만 원이 무너지는 건 아니냐라는 또 투자자들의 볼멘 소리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을 조금 기회로 활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세우고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현명할까요? 네, 뭐 주가의 속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근데 포스코를 뭐 오늘 샀다가 내일 매매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언급드린 대로 저는 뭐 박스권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한 10년치의 데이터를 좀 놓고 보면은 포스코는 PBR 0.5대 사서 0.8 위에서 팔면은 거의 100%의 필승 전략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0.5 정도를 본다 그러면 40만 원을 살짝 하회하는 이제 그런 좀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40만 원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0만 원 밑에서 사서 50만 원 부근에 파는 이제 그런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저는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의 기회는 네.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좋은 전략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네, 네네. 어쨌든 지금 드릴 수 있는 전략은 40만 원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기회로 활용을 해서 50만 원의 전략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클라우드 관련주로 넘어가겠습니다. AI 성장과 맞물려서 주목을 받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이 올해 20% 성장을 해서 약 900조 원 규모로 커진다는 전망인데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을 한 다양한 서비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빅테크에 어떤 행보를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까요, 지점장님? 네, 굉장히 새해의 의미가 좀 있는 부분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업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시총을 넘어서면서 이런 1위가 바뀌었는데 1위가 바뀌었다는 의미는 그만큼 AI에 대한 그 단순한 테마가 아닌 돈의 이동, 실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 AI의 활용은 저는 가우스로 대변되는 이런 갤럭시에 포함되는 온디바이스의 형태 그리고 챗GPT로 대변이 되는 클라우드 형태 양분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속도가 중요할 때는 온디바이스 형태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더 효율성, 가격적인 면으로 간다라면 저는 클라우드 형태로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AI 시장의 확대는 클라우드 시장과 온디바이스 모두 확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뭐 네이버, KT, NHN 클라우드 3사가 시장을 이끌면서 지금 생성 AI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좀 발전 단계에서는 어떤 거 좀 주목을 해볼까요? 네, 뭐 미국에 비해서는 뭐 정말 생소한 상황이죠. 아까 언급 주셨듯이 이제 네이버의 뭐 하이퍼클로바 X 그리고 뭐 KT의 미듬 AI 정도가 서비스되고 있는데 유의미한 그런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냥 뭐 기술력이 그래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과연 이게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러한 업체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아직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정부의 그런 지원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침 오늘 이제 그 이슈가 좀 나오면서 뭐 900조 원 이렇게 좀 다소 좀 자극적인 수치까지도 좀 나오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그런 정책과 또 지원을 이어가 주느냐가 이 해당된 종목군의 그 주가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기대감이 정부 정책도 조금 더불어서 들어와 줘야 할 것. 자, 오늘은 더존 비존 그리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이렇게 두 종목으로 올려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 긍정적인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더존 비존부터 볼까요? 작년 4분기 호실적 전망 나오면서 오늘 장중엔 더 강했고요. 13%의 강세를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점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AI가 정말 커질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이 커질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스마트폰 시장의 승자가 애플이었죠. 근데 그 스마트폰 생태계를 활용해서 커진 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산업이 모바일 게임 같은 쪽이죠. 때문에 AI를 어떻게 활용을 잘 하느냐 또한 그 회사의 마진 요소라고 보여지는데 동사가 자체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굉장히 고도화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마진으로 이제 녹아들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주가에 점점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다 보여집니다. 네, 더존 비존이 이제 기업 정보와 솔루션 대표 기업인데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자체 AI 플랫폼 개발까지 뭐 올해는 본격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 1년여 정도는 시장에서 소외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의 그 문신 같은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제대로 된 AI를 하려면 뭐 하드웨어, 뭐 데이터, 또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뭐 여러 가지 좀 필요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거의 갖추어져 있는 뭐 하나 빠진 거 없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대부업 인가까지도 났습니다. 금융대부 모집업도 인가가 났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그런 기업들의 데이터를 이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이렇게 좀 중견기업 미만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죠. 뭐 혹자들은 뭐 사실상 90%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점유율을 바탕으로 AI 사업도 빠르게 좀 수익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포인트가 시장에서 좀 멀티플을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한 1년간 2만 원, 3만 원 정도의 그런 암흑기를 거쳤다면 지금 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그런 레벨업을 형성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 지배력이 막강하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뭐 더존 비존 워낙 또 유명한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혹시 이제 신규 접근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지점장님? 네, 저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매수자 우위의 시장인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인가에 따라서 그 부동산 시장을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의 경쟁력을 볼 때 그 기업의 이 경쟁력 갑의 위치에 있냐 을의 위치를 볼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영업이익률을 보거든요.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동사가 굉장히 주가가 호황이던 시절 18년도부터 20년도 같은 경우에 23%, 25%를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22%, 14% 수준으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를 이용해서 이런 영업이익률 하락 추세는 이제 바닥을 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보겠습니다. 1월 들어서는 5일선이 우상향하면서 기분 좋게 좀 랠리를 이어가나 싶었는데 오늘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줄까 싶었어요. 근데 32,000원대를 찍고 오후 들어서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4%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경민 팀장께서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 뭐 펀더멘털 부분은 좀 약합니다. 뭐 이렇게 좀 폭발적인 이제 그런 수치를 찍어내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뭐 AI 기반의 챗봇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관심이 높고요. 회사 저도 이제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회사의 홈페이지 가서 좀 한참 동안 좀 찾아봤는데요. 네.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라는 부분을 봤었는데 이제 웹 그리고 앱 그리고 서버 프레임까지 플랫폼 범위가 좀 넓어서 뭐 B2B 환경에는 굉장히 좀 최적화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또 좀 주요 고객사가 뭐 시중에 큰 그런 은행들과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또 정부까지 이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탄탄한 그런 협력 관계가 좀 강점인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공모가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열어놓고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고사인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지난해 9월에 상장을 해서 시장에 입성한 지 지금 1년이 채 안 됐는데 상장 후에 좀 내리막길을 걷던 주가가 챗 GPT 스토어 등록 소식 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챗 GPT 스토어 등록이 어느 정도나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성장 모멘텀 어떤 것들 좀 주목해 볼까요, 지점장님? 네. 동사는 국내 최초로 웹 표준 UI 개발 플랫폼 업체죠. 그러니까 개발을 잘하는 업체입니다. 이 고객을 누적시키는 비즈니스로 활용하고 있는데 때문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최근 5년간에 누적적으로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률도 함께 누적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잘 만든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업이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앱 스토어에서 앱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 앱을 잘 만들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챗 GPT 스토어에서 챗 GPT를 이용해서 어떠한 그걸 제공해 줄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지 아직까지 열려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분명 동사가 과거에 걸어온 길 그리고 이 캐시카우를 본다라면 분명 기대를 해봐도 되는 챗 GPT에서 상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될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알아보기 전에 미리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를 공부하고 좀 담아두신 분들은 지금 뭐 수익률이 100%에 다가서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서 일정 부분 수익을 조금 뭐 실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수익 기대하면서 홀딩을 해야 될지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점에 사셨다면은 저는 한 번 정도 수익 실현하셔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들어요. 단기에 좀 빠른 상승을 좀 보였고 거래량도 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윗꼬리를 또 상당히 좀 달았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이제 밀리의 서재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조정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턴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향후 이제 해외 진출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런 네. 것들에 맞춰서 자본 확충의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뭐 무상증자 가능성도 17억인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서 24,000원 정도만 훼손하지 않는 그런 단기적 흐름이 이어간다면 저는 앞자리 숫자 바뀌는 것까지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일부 차익 실현도 전략을 주셨고 35,000원의 목표가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홀딩스, 더존비주온 그리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써넬N이 9.8%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LG전자의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LG헬로비전 오늘 약보합에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4% 가깝게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드도 함께 살펴볼까요? 이랜드 그룹이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온라인 유아동용품 시장을 공략한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랜드 월드인 자회사인 이월드 오늘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윗골이 달면서 2% 상승으로 조금 아쉽게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 가깝게 상승하면서 2,600원 터치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입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링네트 그리고 ECS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로 형태를 중심으로 저출생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에 재택근무 관련주들 오늘 동반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재택 관련주들의 강세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링네트 오늘 12%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9.8% 급등하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고요. ECS 역시 9.8% 급등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고 소프트 캠프단까지 지금 5% 상승하면서 1,7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동방이 2.4% 하락하고 있네요. 홍해발 리스크로 주목받은 물류주죠. 오늘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하락 전환되면서 2.4%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저출생 관련주인 유엔젤도 1.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건설도 하락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마트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신세계 건설에 지원을 나설 거란 전망에 오늘 17%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 약세로 전환되면서 1.5% 내림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제노포커스 그리고 광진실업이 4%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장 낙폭을 크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생 관련주인 아가방컴퍼니 하락 전환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 가깝게 하락하면서 5,96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계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방산주인 스페코 오늘 7% 강세로 마감을 했지만 역시나 시간에서 하락 반전된 모습입니다. 1.8% 하락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참 거래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는 또 어떤 종목에 기대어서 저희가 그 종목의 수익을 좀 찾아봐야 할지 세 분의 라이징 스타 오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전태진 파트너 미래생명자원, 정경민 팀장 실리콘2, 이희권 지점장 코덱스 레버리지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태진 파트너의 미래생명자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일단 중동발 리스크가 좀 계속돼 확산되는 부분들이 있고 좀 최근에 이 테마가 해운이라든지 물류 쪽에서 이제 곡물로 좀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이제 곡물 관련된 종목들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이런 또 리스크가 있을 때 사료, 곡물 관련주가 이렇게 튀기 마련인데 어떤 차별화된 또 포인트가 있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미래생명자원 하면 딱 보시다시피 이제 사료와 곡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남쪽에서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제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고 물론 최근 기사에 뭐 하마스와 뭐 긴축 강화된 전쟁은 종료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도 지금 북쪽에서 지금 헤즈볼라와 지금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근데 여기에 비롯해서 이제 후티 반군이 이제 하마스 지원 하에서 지금 홍해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일단 홍해 리스크가 이제 결국에 한국을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는 배의 그 경로를 좀 보게 되면 보통 이제 홍해라든지 수에즈 운하 지나서 이제 지중해 그리고 육지까지 도착하는 순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후티 반군이 홍해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결국 해운주들이 희망봉을 경험하는 이제 우회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운임비가 좀 비싸지는 그리고 시간도 더 걸리고 어쨌든 이제 대기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화주 입장에서는 자기 물건을 더 빨리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배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운임이 좀 비싸지는 경향이 나왔었고요. 여기에 이제 수에즈나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 우리 에너지라든지 원유, 천연가스의 물동량의 10에서 15%를 담당하게 되면서 유가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 수에즈나가 전체 컨테이너선 물동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광물이라든지 원자재, 목재 뭐 이런 부분들 곡물 가격들이 같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기사를 좀 보게 되면 하마스 지지 차원에서 이제 전쟁에 개입해온 헤즈볼라와 전면전, 이 확전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이 계속되면 될수록 아마 이 관련된 종목들 좀 강세를 보여줄 것 같고요. 또 파키스탄, 이란도 지금 미사일 충동, 중동에 있는 화약고 관련된 기사는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저가와 고가가 아마 딱 그 기준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5,700원 라인대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6,860원 한 번 더 정고점을 고점을 한 번 더 터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테마와 이슈에 집중하는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이렇게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정경민 팀장의 라이징 스탁입니다. 실리콘2 어떤 부분 매력적일까요? 뭐 지금같이 이제 맥락 없는 시장에서는 뭐 저는 실적이 답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실적을 보고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당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실리콘2가 이제 화장품 업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실적이 좀 단단한가요? 네, 뭐 이렇게 이름만 봤을 때는 약간 반도체 종목 같죠. 근데 이제 K-뷰티를 대표하는 그런 플랫폼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스타일 코리아라는 그런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 유통 플랫폼이다 보니까 계속된 그런 K 인디 뷰티 그런 상품들이 성장을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좀 편승해 나가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미주와 유럽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제3세대의 그런 세계의 그런 신규 시장 진출에서도 굉장히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좀 나오고 있고요. 과거는 이제 뭐 이런 특정 대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공급을 주도를 하면서 시장을 침투하는 그런 전략을 폈다면 이제는 이제 플랫폼과 현지 인플루언서들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일종의 소환의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좀 주요한 그런 성장 요인으로 먹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한 130억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연간으로는 영업이익 450억 정도를 달성할 걸로 그런 전망을 좀 보고 있고. 올해에는 600억대 중후반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뭐 40%, 50%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 성장 스토리가 좀 내재되어 있고요. 또 약세장 속에서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수급이 탄탄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선호도가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고 있고 굉장히 강한 또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기술적인 그런 판단도 굉장히 좀 수월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5천억 매출에 6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고 뭐 내년에는 7천억 매출에 800억대 영업이익의 그런 가이던스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5천억대 중반 정도의 시가총액은 뭐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해서 선정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KBT 자체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부분도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전략 어디까지 좀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생각보다는 좀 많이 튀어 올랐습니다. 오늘 많이 튀어 올라서 좀 장대 양봉이 좀 그려진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뭐 한 2, 3일간 좀 눌림목을 한 번에 뚫어내는 좋은 수급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매수는 뭐 현재가 뭐 전후해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손절 라인은 8,000원을 좀 이탈하면은 좀 손절에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신고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 기대하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익원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들어보겠는데 이번에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등장했어요. 어떤 포인트인지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수가 저점을 형성하는 것은 이제 모든 시청자분들도 다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바일 텐데 이 저점일 것이다라는 그 형성되는 근거는 혹시 어디 있을까요? 지금 수준을 바라보면 코스피가 작년 10월 31일에 저점을 형성하고 약 2달 동안 400포인트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1월 달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그 400포인트 상승분의 60%를 되돌리는 하락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하락세를 분석해 본다라면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이유. 두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외 지정학적 리스크.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삼성전자의 쇼크, 그리고 LG엔솔의 쇼크 이런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실적 쇼크, 결국 실적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전쟁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과도하게 되는데 결국 실적 추정치에 의해서 빠진 부분이고요. 이는 주가가 빠졌다라는 건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싸졌다는 부분입니다.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드 PER과 PBR을 보더라도 10배 이하 그리고 PBR 0.85배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사는 건 결국 돌아온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12일 연속 이어지는 건 작년 11월 6일이었죠. 이 공매도 제한 조치 이후에 시장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선물 매도 또는 풋옵션 매수 또는 주식 선물 매도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물 대량 매도는 하방에 베팅한다기보다는 저는 공매도 제한 조치 이후에 해지 목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결국 수급은 끝이 옵니다. 좋은 수급도 끝이 오고 나쁜 수급도 끝이 오고 만약 지난 저점을 이탈하는 이런 하락세가 온다라면 이는 뭐 시스템 위기가 오거나 또는 미국의 금리가 지난 고점을 뚫고 가거나 또는 미국의 물가가 지난 고점을 뚫고 가야지만 지수가 저점을 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추정치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익은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분명 공포감이 있는 구간이지만 사서 들어가야 될 때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좀 작은 노이즈에도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리스크에 좀 베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밸류를 찾아가는 그 정상화에 베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분명 단기적으로 오르내림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16,900원,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가는 더 갈 거라고 보여주고요. 손절가는 14,96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5위는 알서포트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로 형태를 중심으로 저출생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에 재택근무 관련주 동반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원격 지원 솔루션 전문 업체인 알서포트, 오늘 25%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하락 반전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4위는 휴림 로봇입니다. 산업용 지능형 로봇 전문 업체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3% 상승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간에서도 빨간불 켜고 있네요. 1%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LG 헬로비전이 차지했습니다. LG전자의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 소식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은 약보합에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2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사메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칩넷 캐리어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1월 초 주목받다 최근 조정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1위 종목은 링네트가 차지했네요. 인터넷 보안 전문 업체인데요. 정부가 저출생 정책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여야가 모두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재택근무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재택근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시간에서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모멘텀의 연속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금 오늘 주식시장에서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물론 이전부터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이 될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 여당, 야당, 양당에서 이제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저출산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서포트라든지 링네트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링네트 같은 경우 일단 개인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저출산 관련된 정책 중에서 이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은 시간에서 좀 밀리는 종목들이 있고 일단 재료 노출로 보시고 오늘 강세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재택근무 쪽 인터넷 보안주 쪽이 저출산 관련된 것보다는 오히려 엔젤 산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고 이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은 일회성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좀 관련돼서 좀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택근무 종목 중에는 좀 종목별로 차별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엔젤 산업주 쪽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4위 휴림 로봇도 살펴볼까요? 최근 AI 로봇 관련주로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규장 3%대 상승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1%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향후 방향성 어디에 두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로봇 관련된 섹터는 저는 전체적으로 좀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시고요. 그럼 결국에 이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AI 관련된 종목들은 방금 좀 말씀드렸던 저출산과도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 노동력의 부족과 이런 부분들이 로봇이라든지 산업 로봇, 협동 로봇 쪽으로 같이 좀 테마가 파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종목별로 순환매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이제 이렌시스라든지 다른 종목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1차원적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이 종목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라서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다른 종목들, 이렌시스라든지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는 좋으니까 그 종목군들 안에서 좋은 종목들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올라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면요. 저출생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을 최대 3배로 올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4시쯤에 이 회의가 진행되고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한미 반도체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본격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반도체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 로켓탄이 출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가 4분기 영업이익이 184억을 넘어가면서 예상치 컨센서스보다도 2배 가까이 올라가주는 양호한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그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AMD 관련해서도 좀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이 AI 관련된 반도체들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관련주들은 좀 강세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이 SK하이닉스와도 관련이 있는 한미반도체에 저는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미증시 나스닥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들은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고 우리 증시는 약간 매물대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보실 것 같고 어쨌든 올해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해보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좀 다져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52,400원, 52,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랠리를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을 점쳐주셨는데요. 매물대는 잘 확인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자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밀리의 서재도 살펴볼까요? AI를 활용한 콘텐츠 성장성이 주목받으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23%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 어디까지 보실까요? 일단은 보유자 영역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얘기 종목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로봇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였던 부분인데 이게 결국에 AI와도 연관돼 있거든요.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가 이제 AI 테마와도 같이 엮이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결국에 자체적 이 콘텐츠에서 이 AI를 접목해서 2차 콘텐츠를 만드는다는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결국 AI와 연관이 되면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들. 그래서 밀리의 서재 역시 좀 추가적인 강세는 보일 수 있겠지만 워낙에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이라든지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조금의 그 저항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지신 분들은 절반 수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는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태진 와우넷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가 롤러코스터 그 자체입니다. 상해지수가 장중 한때 2,800선이 깨지면서 4년 만에 신저점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마감이 다가오면서 반발 매수 심리에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초대형 리튬 광산이 발견됐습니다. 무려 100만 톤 규모로 아시아 지역 최대의 리튬 광산인데요. 리튬은 전기차를 비롯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의 배터리 소재로 사용됩니다. 기존에도 중국이 글로벌 리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견이 리튬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이 시각 현재 0.06%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연휴에 예상보다 많은 소비가 이뤄지면서 크게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강한 소비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던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전환 속도에도 급해질 이유가 없게 됐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된 만큼 우리 증시의 방향성까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